뭐 송중기 오케이요. 송중기는 뭐 영광일걸요. 자, 우기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위치가 살짝.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신년 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들 중에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17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제보를 해주셨던 모든 제보자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시다가 쓰레기 방송, 막장 방송,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발견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하셔서 제보해 주십시오. 무료로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이나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해서 24시간 365일 언제나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저희 뉴스 커뮤니티에서는 동액 자살 사건, 세아집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목격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에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자TV 유신쇼 방송 안내입니다. 2018년 새해 편성표가 공개됐는데요. 방송 시간은 변함없이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3시 사이 7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토크쇼는요. 밤 9시 30분부터 녹화가 진행돼서 11시 1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화 배틀,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 시사 배틀이 첫 선을 뵙니다. 일요일은 한 주간의 화제가 됐던 현피토론이 진행됩니다. 게임 온라이브도 변화가 있는데요. 롤 연승전,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롤 연승전 주요일이 매주 월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초보 게이머 유신의 종합게임 도전기, 유신의 게임의 법칙, 그리고 금토일은 배그 훈련병이 방송됩니다. 시즌2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신년 특집. 네, 오늘 신년 KS님 먹방의 요정이죠. KS님이 후원한 신년 특집 먹쇼 관계로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짧고 굵게 어제 졸라게 길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요약해서 짬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그 2017년 지난해 저희 사자TV 유신쇼에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UCC 클린 캠페인의 정신으로 중무장하고 뉴스 커뮤니티와 모든 2018년 1월 2일 먹쇼 신청합니다. 연속 3일 먹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많이 못 쏴드려서 죄송한 마음 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먹쇼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네. 지금 이 순간 먹쇼의 요정 KS님과 함께. 자, 오늘도 역시 KS님께서 새해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먹쇼를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메뉴 또 고민하지 마. 네, 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S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먹쇼의 요정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삐리리한테 돈을 왜 줘? 그럼 너한테 주냐? 쓰레기한테 주냐? 이런 지옥 갈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코보픽과 혼인신고할 인간 같은 거. 자, 잘 가세요. 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열심히 클린 UCC 정신으로 인터넷 뉴스 커뮤니티를 좀 정비하고 새롭게 다양한 기사로 또 선보이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 유신쇼도 힘들지만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15kg가 빠졌지만 열심히 또 운동도 하면서 인터넷 그 방송 유신쇼 7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 엔터테인먼트도 올해 이제 각 캐릭터 작업을 들어갑니다. 2년간의 공동 그냥 놀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캐릭터가 주인공이 돼서 이제 주인공이 돼서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좀 업데이트가 더뎠던 바보엔터 자료나 그리고 저희 유신캣 반려동물 컨텐츠도 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중대 발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 재방송이 또 저희가 편집해서 못 올렸기 때문에 2018년 사자TV 4대 계획 발표, 첫 번째는 사자TV 개인 방송 플랫폼 사업 진출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TV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희 바보 엔터테인먼트에서 BJ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홍보해서 함께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 방송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사자TV의 모든 제작 컨텐츠를 다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저희 바보스 멤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게이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게끔 그런 신개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창작자가 주인이 되는 이 플랫폼의 주인공은 너야 너. 네, 그래서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만 정말 크리에이터 BJ로서의 다양한 컨텐츠를 같이 할 수 있고 유신의 20년 노하우를 결집시킬 수 있는 사자TV 개인 방송 플랫폼,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전을 하는 거니까 사대계획을 플랜을 그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사자TV 뉴스 커뮤니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준비를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하냐?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일단 안드로이드 어플부터, 안드로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전용 어플을 만들고,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등록하려면 1년에 수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 7만 원, 8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너무 까다롭고 결제 시스템도 직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혁신을 거짓말로 무기로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아이폰 어플을 만들려면 반드시 자기들의 결제 그거를 얹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이폰에는 어플을 못 만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물론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 중요한데 뭐 결제 툴이 뭐 자기 거냐 아니 거냐 이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독과점의 문제도 있고.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는데 이게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따지는데 너무 심각해서 이제 아이폰 거는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뭐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샵에다가 안 넣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게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오늘 공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모집 공지를 못 올렸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완전히 파업을 해가지고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결제할 거 다 마감하고 특집 방송하고 나니까 머리가 멍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12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고민하고 플랜을 짜느라고 제가 공지를 오늘까지 모집 공지를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빠른 주중 안에 빨리 모집 공지를 올리고 방송에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가 늦어진 점 뇌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가 정지되면 모르는데 자 그래서 독립영화 별창 제작 발표를 했고 어제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들 뭐 말년이라고 그냥 술 먹고 다니라고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2018년 무술년은 유튜브의 중심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트위치 TV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누적 시청자 수나 팔로워 수는 많이 늘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트위치 TV 도전하면서 화질은 좋아져서 그러니까 트위치 TV 도전해서 좋아진 점은 화질밖에 없어요. 골병들 뻔. 자, 하지만 이제 올해는 유튜브 중심의 해를 선언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많은 이제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변화는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컨텐츠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쪽도 시사 쪽을 별개로 또 채널을 생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의 유신쇼 채널에서 가느냐 고민 중이에요. 지금 별도의 채널을 만드냐는 그냥 하나의 채널로 가는 게 근데 그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의 성향이 유신쇼 채널이 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바보스 3 시즌 3를 해가지고 캐릭터 특성 맞게 콘텐츠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먹돌은 지금 모태솔로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먹돌님은 주인공으로 여친 찾아 산말리 그리고 복돌님은 본인이 저 레슬링이나 격투기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거리의 파이터 일단 가제입니다. 더 재밌는 타이틀이겠는데 그래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뭔가 위력 대결을 할 수 있는 폭력 대결이 아니라 위력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파이터 그리고 짠돌은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짠돌이도 이제 역시 취업 전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김생민의 영수증을 좀 패러디해서 21세기 직업 청년 해가지고 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짠한 그런 걸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항상 얘기했었던 다큐. 그래서 살아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남기는 선물, 유산. 그래서 원래는 유언이었는데 너무 돌아가시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유신의 다큐 바보스에서 바보엔터에서 제작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옆에서 같이 보조 MC나 촬영을 도와주는 겁니다. 스텝으로서. 그러니까 주연이 바뀌는 거죠.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누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다큐 메시지라는 가제로 일단은 그거를 인터뷰를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린 UC 캠페인은 아시다시피 12월에 클린 인터넷 방송 그 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압박을 해야 되겠죠. 방심위가 이제 아마 조만간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지명을 했는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이 고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고사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임명할 방심위 의원들 다 임명을 했고,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최진봉 교수님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분을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좀 생각도 많이 통하고 이제 방심위 토론회에서 발제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사하지 마시고 고사리 드시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방심위가 올 1, 2월에 아마 구성이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괴롭힐 사람은 나야! 네, 한 몇 개월 좀 쉬셨죠? 탄핵 여불풍으로 방심위가 좀 마비가 되고 그랬었는데 기다리세요. 아주 그냥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 들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올해도 클린 UCC 캠페인은 계속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의 푸시,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 제재법에 대해서 빠른 통과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압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저 12월에 아프리카 TV에 대한 저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준비했는데 그때 생방송으로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2월에 계속 아파가지고 방송을 좀 빠졌었죠.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고 지금 이제 날짜가 잡히면 그러니까 그날 밖에서 방송하고 그다음에 제가 소송 서류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증까지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뭐 사과할 일은 아닌데 아파서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프리카 TV와 문체부와 차은택의 관계. 작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폭로를 했죠. 지금 그 아프리카 TV가 저작권 단체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유권 해석을 아프리카 TV를 통신 사업자가 아닌 방송 사업자로 재계약을 하라라고 유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아프리카 TV는 KBS, MBC, JTBC나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BS, MBC, SBS, EBS가 지상파고 JTBC, TV조선, 채널A, MBN 여기가 종편이고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이제 뭐 TVN이라든가 OCN이라든가 엠넷이라든가 여기가 케이블 채널, 이런 업자들, 그 다음에 DMB, DMB 아시죠? 지상 DMB 이런 데가 방송 사업자들이지 위성 방송이라든가 뭐 그런 곳이. IPTV도 바뀌었죠. 지금 통신 사업자에서 지금 이제 방송 사업자로 법이 이제 유예 기간을 갖고 개정이 돼가지고. 근데 아프리카 TV를 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체부에서 조윤선이 장관일 때거든요.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그때 안민석 의원이 이 차은택과 관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제가 박영수 특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아이구야, 헤릿 사랑의 인사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민석 의원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그 한국음반산업협회 그 전 그 회장 작년에 그 당선됐는데 문체부에서 무효화 시켰던 그 회장님도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 수사로, 왜 통신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저작권 음원 계약을 재계약을 하라고 했느냐, 문체부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조윤선 장관한테 문의를 했더니, 전 장관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게 뭐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냐 통신사업자냐 그랬더니 통신사업자다, 방송사업자 아니다. 근데 왜 그럼 추진했냐, 어버버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뒷구멍으로 그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소름 돋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 디지털 그 음원 통신 관련된 법안을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문제가 없게끔 바꾸려고 그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는 게 적발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그맨 최군 지난해 재검을 받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검 결과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병무청에 지난해 문의했더니 프라이버시라서 공개할 수가 없답니다. 아니 재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작년에도 시끄러웠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데 보도가 됐던 사실인데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본인도 뭐 나중에 자기가 뭐 밝힐 뭐 그런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면 바로 밝혀야죠 당연히. 왜 그거를 안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오히려 안 밝히는 게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병무청도 지금 법이 그 작년 상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가지고 이제 그 병무청에서 집중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스포츠인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최고는 MBC 공채 개그맨이고 연예인 아닙니까? 뭐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병무청이 프라이버시라면서 지금 오히려 쉴드를 쳐주는 그런 어이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저희가 제보를 지난해 아직 기사는 안 썼는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017년 1월 초에 남군이 간다에서 최군의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뭐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017년에 1월에 최군이 야외 방송 다시 재개하면서 남순하고 같이 남군이 간다라는 그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드립일지 안 드립일지 뭐 저희가 뭐 동영상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증거 영상 47분 30초에서 48분 10초에서 뭐가 나오냐면 최군 내년엔 뭐 할 거야? 내년 목표. 아마 이 방송이 2016년 12월이었나 봐요. 1월에 올라와 그 남순이 채널에 올라와 있는지 최군이 물어봅니다. 내년엔 뭐 할 거야? 내년 목표? 남순 영정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순이 그때 당시에 막 그 선정적이고 음란한 방송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고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안 했었죠. 아프리카 TV에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영정 안 당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군 난 내년 목표 뭔지 알아? 영장 안 오는 거야. 정이냐 장이냐 차이야. 한 끗 차이지. 자 2016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파장이고 사회적으로 뭐 검색어도 뜨고 난리도 아니고 뭐 많은 사태가 발생하고 뭐 최군이 거기에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런 사태가 났는데 저게 지금 농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해 목표가 뭐냐라고 하니까 남수는 영정 안 당하는 거라고 본인은 난 내년 목표가 뭔 줄 알아? 영장 안 오는 거야. 이게 농담이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개그맨 최군의 군 의혹은 본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2차례 한 것도 본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문 올리면서 언제일지 몰라도 국방의 의무 다 하겠다 그 의무를 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뒷구멍으로는 소송하고 있었고 그 소송이 중앙일보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그 소송을 한 이유가 군대를 안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기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울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하는데 병역법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형역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공정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본인은 한 거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유 기자님도 취재했으니까 그거 다 알 거 아니냐. 제가 재판을 항소심을 전 재판을 다 갔죠. 최고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재판은 그 신체 검사를 정당하게 했느냐, 심리 검사를 했느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뭘 다뤘냐면 양극성 정동장애가 맞느냐만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재판에서. 그래서 이게 우울증은 있는 것 같은데 조증은 있는 게 언제 좀 논쟁이 될 것 같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그 1심 때 그 검사를 했던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한테 다시 그 질의서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재검이 공정하게 병역법에 의거됐으면 현역이 나오면 가야죠. 그런데 작년 그 아프리카 TV 그 체육대회 하는 날 그날 최군이 이제 인상을 쓰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안 밝혀도 되지만 사실은 재검 받고 오는 거다. 근데
오늘 아프리카 TV 체육대라고 해서 연기해달라고 했더니 연기 안 했다고 불쾌하다는 식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개그맨 최군에게, 그럼 지금 공정하게 재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현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최군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법원에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현역은 안 나온다. 여러분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2번을 거짓말을 했고, 그게 폭로 기사가 나오니까 뉴커에서 사과문 올려가지고 얘기하면서 언제일지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게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병역법에 의거해서 신체 검사나 심리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검을 받고 싶다. 난 이거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가 잘못됐다면 절차의 문제점을 행정소송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항소심 재판을 전 재판을 다 참관을 했는데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우울증은 인정이 되는데 조증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승소하고 나서 그 재검 받을 때 시청자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잡편받아서 승소해서 재검 받은 거니까 현역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현역은 안 나온다.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시청자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2017년 1월에 남순 채널에 올라간 그 가로수길에서 남순 곱하기 최군 남군이 가로수길에 떴다. 배 찢어지는 야방 풀 버전 일부에 47분 30초에서 48분 10초에서 최군이 내년엔 뭐 할 거야? 내년 목표. 이거 농담 아니거든. 장난 아니거든.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인터뷰하듯이. 그러니까 남순이 영정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여성 게스트 데려다가 선정적이고 음란한 방송하고 막말하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최군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난 내년 목표 뭔지 알아? 영장 안 오는 거야. 이게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저걸 농담으로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제 재판에 이것도 증거자료 제출할 것입니다만은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가, 자기의 처지를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풍자하는 거, 이런 정도 모르겠는데 저 질문을 할 때는 진지하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남순한테. 남순도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진지하게 답변을 했고, 근데 본인은 영장 안 나오는 거다. 군대를 안 간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없지 않은가요? 영장 안 받는 거니까 내년에 그게 군대 안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 시청자들은. 저게 농담이라고 본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농담의 뉘앙스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철구, 또 새해 첫날에 얘기를 하는데, 철구가 분명히 방송에서 수만 명 앞에서 유신영 님이 자기가 군 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시청자의 말에, 자기는 합법적으로 군을 연기했다 지금까지, 내년에 군대 간다고 하지만 저는 군대 가던 상관없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뭐냐면 본인이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신영 님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그 서류를 다 보여주겠다. 인증하겠다, 유신영 님한테. 그래서 제가 메일을 2차례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다고 나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방송에서 수만 명 앞에서 자기는 적법하게 군 연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철구가. 그리고 유신 형님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그 서류를 다 보여줘서 인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유신은 지가 의사이며 검사이며 판사며 다 해먹네.
저는 그걸 해먹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개그맨 최군이 공개한 그 의사 그 진단 그 일부 내용에 따르면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개그맨 최군이 양극성 정동장애가 맞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써 있어요. 그러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군 생활, 그러니까 군 같은 그런 조직이나 이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한 자료니까 그 진단을 받았던 자료니까 뭐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양극성 장애에 있는 거 맞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군대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조직 생활이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성 정동장애가 불치병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서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울증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건강심사평가원 박사님하고까지 인터뷰까지 땄잖아요. 그래서 기사까지 썼잖아.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그 해가지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느냐. 첫 번째 입원 치료가 제일 좋다. 입원 치료를 왜 권장을 하냐면 술이나 담배나 약물 남용이나 다른 뭐 무슨 스트레스나 이런 뭐 과로나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그게 호전되고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사 박사의 건강심사평가원의 의학 박사님의 그 얘기고 기사화 이미 됐습니다. 그게 보도자료까지 나왔으니까 저희가 받아봤고 그 내용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물어봤습니다. 술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 정신과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술을 먹거나 포금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고 악화될 수 있다라고 박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데 그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 거 특히 밤새면서 과로하는 거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래서 대부분 양극성 정동장애는 입원 치료를 권하고 입원 치료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또 규칙적인 식사 그런 걸 통해서 집중 치료를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개그맨 최군의 예를 들어봅시다. 밤새고 게임하죠. 밤새고 술 먹죠. 그렇죠. 스트레스 그리고 막 그 악플러라고 이제 최군 입장에서는 안티들이나 악플러들이 와가지고 계속 군대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방송할수록 그렇죠? 그렇잖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다음에 술 뭐 개그맨 최군은 아프리카 TV에서 술 자주 먹기로 이미 뭐 유튜브만 해도 뭐 술 먹는 방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허위 사실 아니잖아요. 최근에 술 먹은 자료도 다 있습니다. K하고 여비제이 2명 셀린가요? 그 여비제이하고 술 먹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건강에 안 좋고 군대에 현역을 못 갈 정도로 그 정신적인 그 질환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다 고소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네이버에서 최군 검색해 보세요. 다 최군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였어요? 망치 부인님이었죠. 뭐 이렇게 고소당했다고. 근데 이번엔 그거를 최군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이버에서 최군 검색하면 그 지식인의 다 고소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악플러에나 자기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사람한테 고소하는 거는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데 문제는 본인이 의심을 받을 만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저번에 뭐 이렇게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방송도 했었잖아요. 술은 안 된다.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서 감기약만 처분받아도요. 이 감기약 드시면 졸리니까 운전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아파가지고 약 먹으면 음주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술 마시지 말라고. 담배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담배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뭐 병원에서 처방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장병이 걸렸다든가 뭐 어떤 약을 줄 때는 뭐 감기약도 먹고 마찬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약을 할 때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감기약은 운전 조심해라. 이게 저림 온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공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술 드시지 마시라고. 약 먹을 때. 근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못 쓰게끔. 근데 그 약을 그 정신을 치료받는 약을 먹는데 저렇게 자주 음주하고 저렇게 밤을 새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군대를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전에 군대 안 간다고 2번이나 거짓말한 거 사과문에 언제일지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해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난 아파요. 제가 예를 든 게 뭡니까? 이게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어떤 탁구 천재가 있어요. 탁구를 정말 잘해.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서류를 다 해서 제출했어요. 자기가 탁구 선수였는데 오른손을 다쳐서 군대를 갈 수가 없다라고 서류 다 갖춰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탁구 막 대회를 우승을 섭렵하고 다니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탁구 선수가 탁구 천재가 팔이 아파가지고 군대를 못 가겠다라고 서류를 다 해가지고 진단서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뭐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오른손으로 세계 선수권 가가지고 우승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하면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느냐? 정신 질환인데 라고 하시는데 바꿔볼게요. 연예인은 육체 노동자인가요? 정신 노동자인가요? 연예인도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댄스를 추고 직업 그 상황 그 자기가 가수냐 누구냐에 따라서 육체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예인은 정신 노동자입니다. 왜? 연기자가 연기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내잖아요. 그 캐릭터 하려고 막 살 빼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나 무슨 아이돌 그룹 복귀 전에 쉬다가 복귀할 때 얼마나 운동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살 빼야 되고 막 식스팩 만들어야 되고 강다니엘 쉴 때는 이렇게 먹다가 이제 데뷔한 남아놓으면 죽으라고 운동해가지고 왜 식스팩 맨날 보여달라고 하니까 초콜릿 복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 얼마 전에 종현이 자살한 것도 결국 뭐 때문에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거든요. 나는 이제 뭐 틀렸다. 나는 너무 힘들다. 뭘 어디에 뭐 하소연할 수도 없.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우울증.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를 만든 게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조울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음주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손잡이 탁구 선수인데 오른손이 아파서 군대를 못 가겠다고 하는데 다 하고 다닌다는 거죠. 막 화투도 치고, 막 무슨 그 놀이기구 가서 펀치도 치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운전도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아파가지고 군대를 못 가겠다고 하는데 그 오른손으로 할 거 다 하고 다닌다는 얘기야. 막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뭐 헬스장에서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예인이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갈 정도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과하게. 너무나 시청자들이 방송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방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차라리 그렇잖아요. 방송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방송에서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방송하고 일상생활하고 바뀐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방송에서는 본인이 몸이 아프면 거기에 맞게 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방송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술 먹고 다 맞고 여비제이랑 합동 방송할 거 다 하고 최근에는 공식 방송까지 활발하게 복귀했고 방송에서는 그렇고 실생활에서는 아프다. 실생활에서는 힘들다.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 있고 뭐 고소고발 사건이 막 남발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검 결과 나오면 또 사회적으로 파문이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현역이 아닌 이상. 근데 방송에서는 오해 살 일을 하고 근데 방송 안 할 때는 힘들다?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납득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오히려 그게 바뀌었어야죠.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니더라도 방송에서는 조심하고 실생활에서는 좀 놀더라도 실생활 누가 폭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인들이고 가까운 BJ들이고 하면 뭐 실생활에서 같이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러 시청자가 스토커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근데 방송에서 술 먹을 거 다 먹고 합방할 거 다 합방하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벌써 시간이 41분인가요?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신년 특집 2018년 개인 방송 플랫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2018년 날씨 태풍 매우 흐림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수길 대표는 주식 관리의 규제입니다. 나는 인정해요. 서수길 대표의 주가 관리 능력은 위메이드 때부터 알아줬습니다. 치고 빠지는 작전이. 근데 이제 주식을 해본 한 BJ에 따르면 지금 서수길 대표가 물렸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많이 물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못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정도인데 서수길 대표가 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처음에 아프리카 TV의 주가를 올리는 데 썼던 게 모바일 퍼블리싱입니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카카오 게임을 런칭시켜가지고 대박이 나잖아요. 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다음하고 합병하는 그런 주도적으로 합병하는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 카카오톡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 하겠다. 그리고 뭐 성인 그 FPS 피어 온라인까지 런칭을 시켜가지고 2년 동안 지스타에다가 엄청난 돈을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주가 가격을 관리를 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냥 두 번째 서수길 대표가 들어온 카드가 3D 프린터 사업이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3D 프린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작은 회사를 뭐 인수했다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걸로 한 거는 3D 프린터로 철구랑 비룡 그 인형 만들어가지고 졸라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졸라 비쌌죠 그때 아마 욕 바가지로 쳐먹고 결국은 또 사라졌죠. 자, 세 번째 서수길 대표의 주가 올리는 전략 VR이었죠. 네, VR. 근데 그 아프리카 TV 수준의 VR은 유튜브가 이미 엄청난 VR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되고 세 발에 피었죠. 근데 VR 업체 또 해가지고 VR 사업한다고 깝치면서 그래서 그 VR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마술사 최연우 VR 360도 방송한다고 깝쳐가지고 망했죠. 그 다음에 까루, 소이짱, 여비제이 한 명이 무슨 방탈출 게임 한다고 VR 공식 방송인가 했다가 아무의 관심도 없이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가 주식 올리기 작전으로 네 번째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윤종신의 미스틱 윤종신의 미스틱 그 기획사랑 손잡고 뭘 하겠다. 프릭인가요? 뭔가
뭐 기획사인가 뭔가 하겠다. 그거 해가지고 윤종신이랑 뮤지랑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다가 신화의 김동완 출연시켰는데 백설양 뭐 철구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김동완 그 솔로곡 내고 이제 활동할 시기에 여행 갔죠. 멘붕 와가지고 신화 팬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김동완한테 한 BJ가 퇴물. 그래도 올드 그룹에 거의 지금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팬덤이 상당히 강한 그룹인데 그 김동완한테 보컬한테 퇴물 아니냐라고 철모 BJ가 그리고 백모 BJ는 뭐 누가 창을 들고 있다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윤종신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요. 그 프로그램은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서수길 대표의 망작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시도한 게 뭐였습니까? PC방 사업. 정말 세계의 신기원이죠. PC방 사업. 아니,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서포터하는 담는 플랫폼 사업체가 PC방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트위치나 구글 유튜브에서 PC방 사업 검토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PC방 사업 검토한다고 봤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가 PC방 사업을 하는 게 뭐냐면 회사의 규모를, 왜냐하면은 PC방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내야 되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배그 대회나 뭐 스타 대회나 롤 대회는 PC방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거기랑 그냥 제휴해서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을 만들어서 도대체 저게 뭐냐?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자, 여섯 번째,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별풍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좀 한도 제한이 있으니까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코 묻은 돈을 땡기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그 상품 별풍선 상품 카드를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른들이 쓰겠습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그 별풍 카드 충전 카드를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더 이상 후원하고 싶어도 신용불량자가 돼서 후원을 못하는 사람들, 뭐 하루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 별풍선 충전 카드 사가지고 쏘라는 얘기겠죠.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여섯 번째.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야심작입니다. 럭키세븐인데 일곱 번째, 지난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2018년 2월에 케이블 TV를 론칭하겠다, 준비하겠다. 정말 아프리카 TV를 국밥에 말아먹을 생각도 아니고, 자,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프리카 TV를 지금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 매체 이 중에서 가장 세다는 곳이 바로 CJ 미디어거든요. CJ 엔터테인먼트. 근데 거기가 다이아 TV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들만 합니다. 지들만.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다이아 TV가 유튜버들이니까, 아니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어플이나 이런 걸로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거를 누가 케이블 TV를 보겠습니까? 뭔가 색다르거나 콜라보라든가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색다른 컨텐츠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걸 다시 보기로 제공한다면 모를까? 지금 그렇게 엔터에서 최강자라는 최고의 인력이 모여있다는 그 CJ 미디어도, CJ 엔터테인먼트도 그거 지금 다이아 TV 지금 말아먹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TV 따위가, 아프리카 TV의 컨텐츠 주제가 지금 CJ도 안 되고 있는 케이블 TV를 아프리카 TV로 하겠다. 자, 지금 시간이 뭐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TV의 그 막장 컨텐츠를 어떻게 희석할 것인가. 지금 CJ의 다이아 TV는 검증이 된, 뭐 대도서관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출연한단 말이에요. 역설도 안 하고 막말도 안 하고 여성 비하 발언도 아니고 여성 파리도 안 합니다.
컨텐츠만 하죠. 근데 아프리카 TV는 여성 팔이 안 하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성 게스트 없으면 그러면 케이블 TV 성인 채널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저기 다 보는 아프리카 TV에서 누가 방송한다는 얘기예요. 뭐 여성 게스트 데려다가 뭐 저기 승마 뭐 좀 이렇게 헬스기구 타면서 막 음란한 얘기하고 막 뭐 신음소리 내고 마사지 방송하고 그거 하시려고 그다음에 막 합동 방송 술 먹는다면서 만지작거리고 그걸 거기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게임하면서 패드립, 색드립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19금 방송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세기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케이블이나 IPTV는 이미 성인 채널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수위로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안 보거든요. 인터넷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2월에 런칭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쇼를 하면 저도 취재를 한번 가고 싶어요. 기자로서. 왜 아프리카 TV는 행사할 때 프레스를 허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공중파에 준하는 영향력과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매출액도 막 수백억인데 왜 뭐 대상 시상식 할 때나 이럴 때 프레스를 발급 안 해요? 나만 안 하는 건가? 안 해주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자기들이 급이 올랐다고 하면은 급에 맞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다 비공개예요. 간담회도 다 비공개. 시상식도 방송으로 중계를 하긴 합니다만은 기자 취재 요청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따로 하지 않는다고 프레스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뭔가 부끄럽거나 창피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 보세요. 정말 허접하죠. 쓰레기급이죠. 베껴도 막 정말 추접스럽게 베끼죠. 그 공식 방송을 제작하는 수준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그 기획 보면 리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는 그러니까 그냥 하지를 말든지 거의 OGN이나 다른 거 베끼는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그 박상현 캐스터나 그 해설자들이 배그 그 중계하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철구 얘기하고 봉준 얘기하고 지금 장난 아닙니까? 사담합니까? 아니 우덜식 운영, 친목질 운영한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e스포츠 중계하면서도 친목질을 하고 있어. 친목질을 하고 있다고요. 참.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케이블 채널 하게 되면 그런 거 중계하겠죠. 배그 대회라든가 아니면 근데 난 분명히 방송 사고가 즐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는 기획 능력도 떨어지고 바닥이고 편집 능력 뭐 이런 것부터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거의 웃다가리 기획하는 사람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 것 자체가 나는 아마 사건 사고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TVN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도 화육이 방송하다가 뭐 사고 나서 대망신을 당하는데 아무런 노하우도 없고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컨텐츠 제작하면서 그렇게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꼴을 보여준 곳이 과연 무슨 개선점이 있을 것인가. 사고가 사건 사고가 즐비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라이브로 할 경우에는 사건 사고 저는 100% 일어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BJ들은 교육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케이블 가서 그 사람들 색드립이나 패드립이나 아니면 여성 비하나 장애인 비하 바로 비슷한 거 한마디만 하면 중징계 받아가지고 아마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아프리카 TV는 여기까지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거 시간이 다 갔네요. 큰일 전화도 안 받.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TV는 저는 카카오 TV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TV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상파나 케이블도 아닌 것이 흉내내고 자빠졌다. 주제를 모른다라는 거죠. 카카오 TV에 뭐 돈이 없습니까? 돈 쓰잘데기 없는데 뭐 오스카 엔터테인먼트에 20억 투자하고 뭐 다이아 TV나 다른 MC에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식상한 컨텐츠나 하고 자빠져 있고 친목 운영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TV는 2018년 우울하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다. 지가 인터넷 방송이면 인터넷 방송답게 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인 것처럼 주제도 모르고
식상한 방송 비싸게 사오고, 그 기존에 있는 PD들은 자기들하고 운영자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은 온갖 특혜와 우덜식 친목 운영하고, 그래놓고 나머지 쓴소리하고 잘못된 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TV처럼 그 묻지마 제재하고, 카카오 TV는 아프리카 TV 짝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더 이상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팝콘 TV입니다. 저는 팝콘 TV가 중국 모바일 그 대형 기업에게 물론 사드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인 방송으로 수익 낼 수 있을 만큼 버틸 때까지 그렇게 하고 말 것인지. 그래서 뭐 개편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셀럽 TV라고 조회수가 30, 40, 50입니다. 연예인이 나오는데도. 그리고 뭐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 데려다가 그런 거 케이블에 널려 있잖아요. IPTV나. 그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답답합니다. 예전에 짱라이브에서 150억 투자 받아가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다 날려버린 거랑 비슷한 건데, 성인 방송으로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로 다 날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셀럽 TV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미지로 뉴 페이스로 방송을 하려고 했으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팝콘 TV의 이름을 좀 대중화된 걸로 좀 바꿔서 다른 게임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앞에 메인에 좀 가리고, 그다음에 성인 방송은 또 특화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특화시키는 게 연예인들, 이제 다른 데 안 나오는 연예인들, 개그맨들 데려다가 재탕 삼탕 시키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다른 데서 사고 치고 온 BJ들,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른 플랫폼 네이버 TV. 네이버 TV는 뭐 작년 한 해 무슨 개인 방송하고 뭐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면 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역시 배불렀다. 돈 뭐 광고로만 배돼지가 부른데 무슨 네이버 TV 한다고 지랄 연병이냐. 차라리 그냥 오디션을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구독자 1000명 모으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막장 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거르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복잡하다. 그 채널 개설하려면 무슨 제안서 제출하고 소개서 제출하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다. 그래서 역시 대기업이 그 인터넷 방송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거다. 자, 채팅방 도배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랫폼인데, 자,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아프리카 TV BJ들이나 자극적인 컨텐츠로 돈 짭짤하게 벌었던 분들, 이제 아마 채널이 위기에 닥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에 뭐 유신이 운영하는 클린 UCC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BJ나 일부 BJ들이 운영하는 게임 채널부터 시작해서 싹 모니터링을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욕설이 심하거나 여성 비하나 색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채널들은 모두 다 무더기로 다 폐쇄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인가? 의원이 지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전처럼 자극적인 제목이나 뭐 결국 섰다라든지 무슨 뭐 그녀의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제목 올리고 그런 자료 올렸던 분들은 아마 싹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그래서 2018년 구글 유튜브는 아마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미 광고주들이 IS 테러나 이런 거에 광고 달았다고 해서 다 철수하고 있죠. 유튜브의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극적인 방송, 컨텐츠 다시 보기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무조건 프리하게 모든 걸 다 포용해주는 시절은, 좋은 시절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위치 TV입니다. 트위치 TV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자기 플랫폼에 제휴하고 파트너 된 사람들을 밀어주는 건 당연한데, 신인 스트리머들이 크기가 너무 힘듭니다. 홍보하기도 너무 힘들고 인터페이스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난 트위치 TV가 이거를 너무 통합 트위치 TV 어플로 물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되더라도 각 나라별 특성에 맞게 트위치 TV 어플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똑같이 전 세계 방송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한국에 맞는 어플의 인터페이스를 갖춘 그런 방송이 좀 나와야지 지금은 너무 찾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국내 어플 사용자가 트위치 TV 처음에 방송하거나 접근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투게더라는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홍보 뭐 안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폐쇄적인 운영이라든가 폐쇄적인 인터페이스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 스트리머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큰 희망 품고 트위치 TV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래서 트위치 TV는 그런 폐쇄성 그리고 나름대로 또 친목 운영, 그러니까 파트너 BJ들이나 뭐 제휴 BJ들끼리 구독하게 되는 BJ들끼리 스트리머들끼리 자기들끼리 합동 방송하고 자기들끼리 유지하고 그런 텃세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나 카카오 TV에서 시청자 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데려온 사람들은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살아남긴 합니다만은 웬만한 스트리머도 참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도 전에 들었는데 홍방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막 수천 명이 만 명 가까이 봤잖아요. 근데 이적하고 와서 항상 일정 시청자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풍월량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분명히 한 3, 4천씩 보는데 이게 더 늘지는 않는 그러니까 유입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BJ들도 저같이 이제 인터넷 방송 많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힘들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작년은 정말 트위치 TV가 아프리카 TV를 따라잡은 적도 있죠. 동접자에서. 뭐 고무적인 활동이었는데 좀 더 신입 BJ들의 신입 스트리머에 대한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동시 송출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길게 지금 시간이 다가가지고 이제 뭐 제목을 보고 놀라신 분도 있겠는데 작년에 10월에 있었던 동핵 자살 사건 나는 이게 간접적 살인 사건으로 일단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의 입장도 뭐 세아나 로렌의 주장과 전혀 다르고 이제 작년 연말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올해에 가능한 빨리 만나 뵙기를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근데 부산에 한번 내려가면 또 이게 고대산 하루만 갔다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1월 중에 2박 3일 정도의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다. 만약에 간다면 출장을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엔 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에 출장을 가서 인터뷰나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때 뭐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뭐 다른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관계자가 같이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사태 파악을 좀 하고 경찰서도 한번 뭐 검찰이나 이런 쪽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고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취재한 제 기자로서의 제 합리적인 의심은 이게 동핵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지만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3개월 취재에 10월부터 취재한 저의 이제 어느 정도의 중간 과정에서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 요 정도의 일단 좀 이렇게 그런 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 인터뷰나 취재하고 그 다음에 담당 뭐 형사나 담당 뭐 검찰이나 연락이 돼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좀 얘기를 듣고, 왜냐면 이제 유가족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같이 가서 이제 자리해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심층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제보와 또 도움, 압도적인 또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핵 자살 퀘스천, 살인 사건 퀘스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격적으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를 못 받은 전화를 그래도 한 통만 받아볼까. 지금 저 10분부터 또
이 롤을 해야 돼서 롤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롤이 아니면은 시간을 내는데 자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2통화 정도만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후에 11시 10분 이후부터는 새롭게 또 개편된 시청자 롤 연승전 사용자 게임 GAL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뭐 감안하시겠지. 새해 첫날인데 코브레이님 잔소리하면 찌찌뽕. 자 050-2323-5549번입니다. 한두 통화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꼭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새해에서 내일도 어차피 전화 배틀을 할 거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실 분 주시고 10분 되면 못 받아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안 주시면 나는 철수 안철수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자 저는 안철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전화 배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철구는 군대 언제 갑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체스구공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 출장 취재까지 갈 예정이니까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가족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일단은 유가족 입장이 전혀 세아하고 로렌하고 다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뭐 결과가 어떻든 제가 그래서 유가족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서 결과가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여보세요 자기소개야! 이런 얘 누구지? 코 전과지? 예. 광주의 수치. 신바를 찾고 지랄해. 신바뜨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장난 전화 하지 마시고요. 전화번 다 찍힙니다. 유시님 타 A 플랫폼에 대한 너무나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을 방송을 한 점에 대해서 유튜브와 A 플랫폼에 동영상 캡처한 걸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씨발 안 삐! 잠깐만요. 내가 마이크를 꺼놨구나. 네, 신고를 하고 안 하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미 10년 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프리카 TV BJ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마이크를 끄고 있었어. 어떡하면 좋니? 네, 여보세요? 방송장비 세팅 좀 제대로 해요 좀. 오늘 전화 안 받으려다가 받은 거예요. 빨리 하세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 네 번이나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거 항의할 동안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싱글벙글하네. 후음 존나 터져서. 아니요.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 나 많이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어? 존나 많이 터졌잖아요 지금. 네가 쏜 거 아니잖아. 이 쏘가리야. 1일 만에 20만 원 넘게 벌어. 그리고 안 쏘잖아 이후에. 잘 가. 배 아프면 너도 방송하든가. 이거 갖고 배 아프면 어떤 BJ 군 문제 있는 BJ 하루에 막 400 받고 그래요. 못 받은 거래 그게. 400 넘게 받은 게 막 1000단위 막 그래요. 그 연초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연초풍, 월초풍, 생일풍 무슨 이런 거 있거든요. 추석풍, 설날풍.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은 연초풍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2018개를 쏴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거기에 비하면 힘들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부산의 코남불. 코나한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짧게 얘기해 주시죠. 무슨 짧게 얼마나 짧게 얘기하라고. 네, 다음 롤 연승전이니까 하고 싶으면 빨리 하시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전화 배틀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안 받으려다가 항의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 이 항아리 게임 같은 인간아.
간접적인 살인 사건은 뭡니까 그게? 그건 내일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미친놈이. 욕을 하네 이제. 이게 미쳤나? 미친노리? 아, 미친 노가리. 알겠습니다. 이게 정신줄을 놨나 새해. 이게 코난불 코전과 이거 완전히 그냥 부산의 수치, 광주의 수치끼리 정신줄을 놨나 이것들이 아주 욕을 막 하려고 그러네. 업무방해로 잡혀 들어가려고 이거 쭈꾸미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12대장충 같은 인간들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깝죽깝죽 니리리만부하고 자빠졌네. 자, 동액 관련된 그 내용은 내일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01월 02일 날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자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니까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받아봤고 네, 2명 받아봤는데 항의하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자, 오늘 새해 방송도 400명 넘게 팝콘TV에서 116명. 난 저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그 400명이 넘게 450명까지 오늘 시청을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도 먹쇼가 있습니다. 내일 먹쇼는 뭘 먹을까요? 뭘 먹죠? 뭐가 땡기나? 오늘 꽃게탕하고 쭈꾸미 김치볶음 먹었으니까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를 또 준비를 좀 이따가 천천히 하고. 자, 오늘 신년 특집 2018년 첫날 1월 1일 신년 특집 전화 배틀과 함께 했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KS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날짜를 바꿔서 새롭게 개편된 시청자 롤 연승전 GAL 롤 접속하셔서 사용자 게임 GAL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개편이 돼서 1세트 MVP는 2세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특권을 드리고 1세트 폭탄은 2세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게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신년특집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그리고 개그맨 최군과 철구 등 인기 BJ의 군 의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최 동액 자살 사건 세아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액 트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전화배틀 신년 특집 끝냈고요. 오늘 먹쇼 특집 때문에 또 요리가 두 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먹쇼가.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특집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방송하니까 예전처럼 전화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욕설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데 욕설 하시면 진짜 법적 조처합니다. 진짜로. 저렇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얄짤없이 법적 조치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팝콘TV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으로. 자, 트위치TV 방제 변경했고요. 그리고 어제 다시 보기는 아마 내일 새벽에 오늘 거랑 같이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뇌정지가 와가지고요.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어서 새해 첫날은 일단 웬만한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은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어가지고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 자
리그 오브 레전드 시청자 연승전 국내 유일한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팝콘 TV도 방제에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액 사건 관련해서는 화요일 밤 전화 배틀에서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유가족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콘 TV 리방하겠습니다. 롤 방송으로 팝콘 TV 리방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자꾸 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쉴드를 쳐드릴 수가 없어요.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방송 뭐 유신 안 튀고 유신한테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지금? 팝콘 TV가 서비스 점검이라고 뜨는데요. 다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또 왜? 됐습니다. 접속이 됐고 게임 방송으로 리방을 하고요. 카테고리 변경이 안 돼서 자, 롤 연승전 자, 게임 방송 시작이 안 되네. 왜 이래 팝콘 TV? 팝콘 TV는 좀 안 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트위치 TV는 바뀌었고 유튜브는 네, 역시 정치 카테고리가 안 바뀌었네. 왜 또 안 바뀌어? 못 살겠네. 예, 카테고리를 다시 한 번에 싹 바뀌면 좋으나 바뀌었네요. 이제 바뀌시오. 어케바리 양세바리